무려 1조 원짜리 괴물 로봇이 내일 아침 내 밥그릇을 통째로 뺏으러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의 자존심 현대차가 최첨단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 공장에 전격 투입하겠다고 선언하자마자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현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의 대한민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차 노조가 즉각 소식지를 내고 결사반대의 깃발을 쾅 내려놓으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한국 공장 안으로 절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면서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한쪽에선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밥그릇을 지키겠다며 드러눕고 다른 한쪽에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족쇄를 끊어내야 한다며 서로의 목덜미를 거칠게 쥐어뜯는 일촉즉발의 치킨 게임이 시작된 셈이죠. 과연 이게 단순한 밥그릇 싸움일까요? 당장 내일 아침에 내 자리를 기계가 뺏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가 생산 현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도 물러설 수가 없었죠. 테슬라를 비롯한 수많은 경쟁자들이 머리를 들이밀며 시장을 집어삼키려 날뛰고 있는 정글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현대차는 이 거대한 폭풍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거대한 미국의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화려한 언론 플레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연일 트위터로 허풍을 떨며 전 세계를 자극할 때 왜 현대차는 입을 꾹 닫고 거대한 돈을 태우고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히 한 대기업의 노사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면 기술도 시간도 심지어 사람의 일자리까지 통째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오만에 관한 기록이자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차가운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술이라는 이름의 트로이 목마가 우리 안방으로 스며들었을 때 어떤 아수라장이 벌어지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아주 시원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전격 인수하던 그 짜릿했던 순간으로 말입니다. 당시 구글조차도 돈이 되지 않는다며 혀를 내두르고 헐값에 넘겼던 이 괴물 로봇 회사를 한국의 현대차가 덥석 물었을 때 전 세계는 깜짝 놀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중제비를 돌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그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한국의 대표 기업이 멋지게 품에 안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화려한 환대와 미소는 철저하게 계산된 미국의 거대한 쇼였습니다. 왜 그런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그야말로 극도로 꺼리는 안보의 파수꾼 같은 나라잖아요. 최근에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절대 못 팔게 꽉 틀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대단한 로봇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를 한국 기업이 인수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미국의 소름 끼치는 독이 든 성배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원래 미국 국방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군사용으로 개발되던 무시무시한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엄청난 기술인 것은 맞는데 이걸 상업화해서 진짜 돈으로 만들어낼 공장이 절절히 필요했던 겁니다. 미국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머리는 참 좋은데 이걸 실제로 튼튼하게 찍어내는 몸통, 즉 제조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그 순간 미국 정부의 레이더망에 딱 걸려든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찍어내는 엄청난 글로벌 공급망과 제조 능력을 갖춘 무서운 챔피언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봤을 때 현대차는 자신들의 아픈 손가락인 아틀라스를 멋지게 키워줄 수 있는 아주 통제 가능한 협력 주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현대차 대단하다, 너희가 이 위대한 로봇 회사를 이끌어봐라 하면서 박수를 쳐준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승인의 베일 뒤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라는 미국의 막강한 안보 감시 기구가 등장을 한 것이죠. 이들은 현대차의 인수 계약서에 아주 강력한 독소 조항을 쾅 박아버렸던 겁니다. 그 조항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소유권은 현대차 너희가 가져라. 돈도 너희가 다 태워라. 하지만 이 아틀라스 로봇의 핵심 기술은 절대로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내 돈 주고 산 로봇인데 정작 우리 집 안방인 한국에서는 피를 나눈 자식처럼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내 돈을 그렇게 거액을 주고 샀는데 정작 내 마음대로 기술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현대차 내부에서도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지에 미국 정부의 통제 속에 갇혀버린 알라딘의 램프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돈을 대고 연구를 시키는데 왜 한국 공장에서는 아틀라스를 대량으로 못 찍어내게 하느냐면서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역시 영리했습니다. 이 거대한 안보의 장벽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대신에 아주 기가 막힌 우회 전략을 짜내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우리도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그 유명한 현대차의 생산 이원화 전략이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미국이 절대로 내주지 않는 로봇의 핵심 뇌와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은 그냥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소에 그대로 둡니다. 어차피 미국 정부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로봇의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정밀한 관절뼈대 같은 하드웨어 부품들은 철저하게 한국의 현대차 계열사들을 통해서 생산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아무리 똑똑한 뇌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실제로 부드럽고 강력하게 움직여줄 정밀한 모터와 관절이 없으면 그저 방구석에 처박힌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현대차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이 안보라는 방패를 들고 거만을 떨 때 현대차는 조용히 로봇의 뼈대와 근육을 장악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한 번 더 꼬이게 됩니다. 현대차가 로봇의 팔다리를 열심히 깎고 있을 때 미국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괴물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바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공장을 짓던 솜씨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뚝딱 만들어내더니 전 세계를 향해 거만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공장에 수만 대의 로봇을 당장 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엄청나게 싸게 찍어낼 수 있다며 허풍을 떨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테슬라는 엄연한 미국 기업이라 미국의 깐깐한 안보 규제나 해외 반출 제한 같은 사슬에서 훨씬 자유로웠거든요. 현대차가 밧줄에 꽁꽁 묶인 챔피언처럼 링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얻어맞는 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로봇 기술을 가졌다고 언론의 찬사를 받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안보 규제라는 튼튼한 금고 속에 갇혀 매달 엄청난 돈만 퍼붓고 있는 애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테슬라와 현대차의 결정적인 기술 격차가 발생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원가 절감과 대량 양산에 목숨을 걸고 일반적인 전기 모터와 감속기를 빽빽하게 채워 넣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의 관절이 무려 360도나 돌아가는 초인적인 가동 범위를 아틀라스에 부여했던 것입니다. 관절을 통과하는 복잡한 배선들을 아예 통째로 제거해버리는 외계인 같은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인간의 뼈와 관절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찢어발겼습니다. 오직 기계만이 구현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하드웨어 스펙을 완성해낸 것이죠. 게다가 기존에 인간의 행동만 모방하려던 둔탁한 관절 대신 현대차 그룹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출력 전기 액추에이터를 온몸에 도배하면서 테슬라가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민첩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다리를 등 쪽으로 180도 꺾어 곧바로 일어나는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무빙을 선보였던 것이 바로 이 기술력 때문입니다. 매달 줄줄 새는 엄청난 개발비와 유지비를 보면서 현대차의 재무 담당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한국의 부품 계열사들도 피눈물 나는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봇의 관절에 들어갈 초정밀 부품들을 국산화하겠다고 밤낮없이 공장을 돌렸지만 미국의 원천 기술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었거든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하는데 뇌와 척수가 안보 규제로 뚝 끊겨 있으니 그저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팔다리를 만드는 꼴이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쥐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지 못하면 그저 비싼 고철 보관소의 전시품에 불과했으니까요. 현대차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원천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구원들은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 본사와의 소통을 극도로 꺼렸거든요. 현대차가 돈을 대는 실질적인 주인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기술 회의에서는 장벽 뒤에 가려진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아예 미국 현지 공장에 먼저 투입해서 실력을 키우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로봇이 사람 대신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조립을 하려면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학습을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노동 환경과 규제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봇 하나를 공장에 넣으려고 해도 안전 기준과 보험, 그리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들이 현대차의 발목을 사정없이 낚아챘던 겁니다.
테슬라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안방에서 마음껏 날뛰며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현대차는 미국의 규제에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절망적으로 흘러가자 현대차 이사회 내부에서도 거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퍼부은 회사가 결국 미국의 안보 동물원에 갇혀서 푼돈이나 벌어오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막대한 돈을 태우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로봇 굴기가 순식간에 회사의 목을 옥죄는 또 하나의 고통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테슬라에게 고스란히 헌납하느냐 아니면 피를 흘려서라도 뺏어오느냐의 잔인한 데스매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빗장은 생각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했습니다. 현대차의 최고 경영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화제를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이대로 돈을 날리고 후퇴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길을 찾아내야 했을까요? 이 거대한 절망의 늪에서 현대차가 꺼내든 진짜 무기가 무엇이었을지 말입니다. 미국의 촘촘한 안보 감시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숨이 턱 막힌 현대차는 기가 막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 세운 현대차의 거대한 메타플랜트 공장으로 아틀라스를 전격 투입하는 전략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너희 미국 땅에서만 쓰라고 하니까 순순히 미국 공장에 넣을게 하면서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정부의 안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거대한 로봇을 실제로 굴려보겠다는 현대차의 아주 무시무시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기술이 한국으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았지만 미국 땅 안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까지는 막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자기들 앞마당에서 자기들 노동법을 지켜가며 테스트를 하겠다는데 미국의 깐깐한 감시관들도 딱히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파놓은 거대한 안보 금고 안에서 오히려 가장 자유롭게 날뛸 수 있는 꼼수를 찾아낸 셈이었죠. 현대차가 연간 3만 5천 대 규모로 아틀라스를 찍어내기 시작해 2029년에는 무려 15만 대까지 폭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무시무시한 폭격 로드맵을 전격 발표하자 전 세계 로봇 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현대차가 2029년 목표를 달성할 경우 로봇 분야에서만 무려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언론과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화려한 발표의 이면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짜 위기가 아주 조용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현대차 내부에서 터져나온 극심한 밥그릇 싸움이 수면 위로 솟구친 것이죠. 아까 보셨던 한국 노조의 극렬한 저항은 단순히 목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아틀라스의 완전 자율화 기술을 먼저 완성한 뒤에 결국 한국 공장의 일자리를 서서히 도려낼 것이라는 거대한 고용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사측은 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인간이 하기에 너무 위험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이른바 악성 공정에만 로봇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아주 정밀한 타협안을 꺼내들며 치열한 물밑 공방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로봇의 몸값과 밥값에 있었습니다. 초기 양산 단계에서 아틀라스를 대당 생산하는 비용은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알려졌거든요. 일반 자동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밀한 부품들이 가득 차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경쟁자인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가전제품처럼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서 대당 2만 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깎아버리겠다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현대차 역시 압도적인 부품 공급망과 구매력을 총동원해 아틀라스의 생산 원가를 테슬라가 예고한 수준까지 획득하여 규모의 경제로 사정없이 뭉개버리겠다는 파괴적인 맞불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초기 양산 단계에서는 대당 제작 비용이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수준으로 무겁게 책정될 수밖에 없지만 5만 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대당 3만 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수직 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했던 15만 대라는 압도적인 물량 고지에 도달하면 테슬라가 큰소리치던 2만 달러대의 극단적인 원가 절감 라인에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다는 내부 공급망의 치밀한 손익 계산서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현대차 내부에 촘촘한 하드웨어 수직 계열화가 없었다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물량 공세였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당장 이 무모한 도전을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노조의 반발과 원가 절감의 실패를 경고하는 빨간불이 켜졌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로봇 로드맵은 그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오만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덩어리 보관소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현대차는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를 단순히 공장에서 나사나 조이는 일꾼 로봇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째로 학습하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거대한 데이터 수집기로 바라본 것이죠.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조지아 공장의 부품 분류 작업에 먼저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눈과 손에 달린 정밀한 감각 센서들을 통해 실제 공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싹 다 긁어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처럼 정해진 라인에서만 멍청하게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로봇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100만 가지가 넘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른바 피지컬 인공지능의 조기 완성을 노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거대 테크 공룡들이 이 거대한 판에 헐레벌떡 뛰어들며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로봇에게 튼튼한 몸은 있는데 똑똑한 머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빅테크 기업들이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인공지능 제어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얹어주며 거대한 동맹 전선을 구축한 것이죠. 엔비디아 역시 자신들의 강력한 그래픽 반도체를 아틀라스의 뼈대에 심고 가상세계에서 수천 배 빠른 속도로 로봇을 훈련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째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진짜 대박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글과 엔비디아는 왜 테슬라가 아닌 현대차의 손을 잡았을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자 위협을 느낀 미국의 빅테크 공룡들이 현대차라는 가장 강력한 제조 챔피언을 등에 업고 대리전을 치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계 최고의 뇌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공짜로 얻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차가 노렸던 소름 끼치는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미국이 안보 규제로 아틀라스의 몸뚱아리를 미국 땅에 묶어두자 현대차는 아예 로봇의 뇌와 영혼을 구글과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아군과 함께 키워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만약 현대차의 계획대로 아틀라스가 전 세계 공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한때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비쌌던 제작 원가는 순식간에 테슬라가 장담하던 압도적인 저가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무서운 맷집으로 경쟁자들을 한순간에 질식시켜버리는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미국 정부가 파놓은 안보의 덫을 오히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연합군을 결성하는 기회로 비틀어버린 현대차의 이 무서운 뚝심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거센 저가 공세와 국내 노조의 격렬한 반발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뚫고 현대차는 과연 로봇 대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한 완성차 제조기업이라는 낡은 시선으로 현대차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시대가 오면 기존의 부품 공급망은 그야말로 뿌리째 뽑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차의 양산형 아틀라스는 단순한 관절 가동을 넘어서서 1회 충전 시 약 4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무서운 스태미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면 로봇 스스로 스테이션으로 이동해 3분 이내에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이른바 연속 무한 구동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인간처럼 밥 먹고 쉬는 시간조차 필요 없이 24시간 내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지능화된 자본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게다가 기존 공장에 값비싼 고압 배전반을 따로 깔 필요 없이 일반적인 가정용 110V와 220V 인프라를 그대로 꽂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도입 원가를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함부터 영상 40도의 찌는 듯한 폭염까지 견디는 무시무시한 내구성을 갖추었으니 이제 인간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극한의 악성 제조 공장부터 위험한 물류 현장까지 아틀라스가 모두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결국 승자는 단순히 로봇의 팔다리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처럼 혹독한 현실 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정글 속에서 현대차는 과연 미국의 빗장을 풀고 전 세계 로봇 시장을 지배하는 최종 포식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가올 로봇 대전쟁의 냉혹한 결과가 벌써부터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